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벌써 7월이 금방 흘러갔네요. 자, 7월 증시 여러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참 그래도 시장은 서서히 돌아서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 말고 미국 증시를 보다 보면요, 조금은 앞으로 좀 만만치 않나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소위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정말 허무하게 주가 급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스닥 급락, 최근에 이러한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단순하게 나스닥 급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성장주의 덫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장주의 덫, 이게 무엇이냐? 자, 뒤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밸류에이션 레벨이 매우 높죠.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고속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굴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주가 급락이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접하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실적이 기대 이하여서, 트위터의 실적이 기대 이하여서 주가가 급락했다. 저커버그가 단 하루 만에 몇십조 원이 사라졌다. 이런 뉴스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참고 자료로 페이스북의 주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게 올해 2018년 첫 거래일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이번에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올해 상승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20% 넘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페이스북의 실적이 안 좋아졌다. 자, 우리가 얼핏 뉴스 기사의 내용 그 꼭지를 읽어보게 되면 엄청나게 나빠졌나 보다.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번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42% 증가, 매출액이 42% 증가했습니다. 이거 조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실적 성장 속도가 악화돼서 4% 성장으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도 아니고 42%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했는데 순이익 성장은 더뎌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싶은데 순이익은 31%나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매출액과 순이익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24%나 증가하고 흑자 전환되었다는 고무적인 성과였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요. 이거 성장성 대비해서 이거 주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가가 발목이 잡힌 이유는 차후의 성장성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장성 매출액 40%, 1년 만에 40% 증가인데 이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전망을 하니까 주가가 그냥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고속 성장이 계속 있어야지만 유지되는 주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김이 빠지니까 바로 주가가 내려앉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연날리기, 요즘도 연날리기 하신 분 계십니다만 보면은 바람이 잘 불 때 막 쭉쭉 올라가죠. 이거 실 땡기지도 않아도 쭉쭉 올라갑니다만 바람이 조금만 약해져도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성장주들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성장주의 특징은 마치
숙주 기관차처럼 속도가 끊임없이 높아져야만 되고 그 속도가 줄어드는 순간 탈선하여 나자빠지게 됩니다. 자, 그나마 뭐 현재 미국 성장주를 주도하는 팡 기업들,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뭐 실적 숫자를 만들고 있다 보니 과거 2000년 IT 버블 때와는 달리 오랜 주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마치 우리 그 자녀를 두신 학생을 두신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던 앤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성적이 올라가면서 왠지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불과 이제 뭐 몇 달 전만 해도 대학도 못 갈 애 같았는데 열심히 공부하더니 갑자기 인서울대까지 갈 수 있는 성적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가겠구나 막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게 되죠. 하지만 이 공부란 게 맘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어느 순간 뭐 이게 기대가 이만큼 올라가야 돼서 서울대 갈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아무리 해도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성장 속도 그 성적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자, 뭐 다음 시험에서 그래 오케이 전교 1등 기대하겠어 했는데 반에서 2등 뭐 전교에서 뭐 한 5% 막 이 정도로 훌륭하긴 한데 조금 아쉬운 그러한 성적이 나오게 되면 부모님들은 갑자기 실망을 하게 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성장주를 볼 때 시각이 이러한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뭐 부모님 중에는 마음 편하게 대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성장주가 폭풍 성장할 때는 오케이 하하호호 하고 모두가 박수치고 기분 좋은 분위기입니다만 자, 성장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주가가 꺾이게 되고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하하호호 하면서 찬양했던 대주주나 경영진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며칠 만에 페이스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저커버그를 법적으로 비난하는 게 뭐 일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투자 이론 관점에서 보면요, 성장주는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주가가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무거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뭐 바짝 차리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개념을 채권 가격 이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장주랑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가치주를 같이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실이 없지만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미래 어느 날 되면은 엄청난 과실이 열리고 그걸 배당으로도 주고 매년 꾸준한 이득이 나올 거예요 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합니다. 먼 미래 어느 날. 그런데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꾸준히 배당이 나오고 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채권 가격 이론을 적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쓰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핵심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채권 가격 이론 개념상 금리가 상승할 때는요, 장기채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성장주를 이야기할 때는 먼 미래에 과실을 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장기 채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는 뭐 크진 않더라도 꾸준히 실적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내진 중기 채권과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장기채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성장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극단적인 경우로는요,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성장주는 뭐 지수가 10% 하락할 때
성장주는 2배, 3배 더 많이 하락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대세 하락기에는 금리가 임계치를 넘어서서 상승세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주는 안타까운 것이 계속 고속 성장을 해야 돼요. 계속 고속 성장. 매년 뭐 20%, 30%, 50% 뭐 이런 고속 성장을 매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는 허무하게 내려앉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 신화 속의 시지푸스의 바위와 같다. 요거 아마 요 그림 보시면요, 아, 그 신화 하는 느낌이 이제 떠올리실 거예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지푸스가 저주를 받았는데 매일같이 바위를 굴려서 산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다음날이 되면 그 바위가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시지푸스는 또 굴려가지고 저 높은 산꼭대기에 바위를 갖다 놓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되면 또 원점입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죠.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고속 성장을 하는데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고 결국은 제자리에서 계속 뛰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장주,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선 고속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저금리 상황에서는 뭐 어려웠던 기업들도 기사 회생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지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고 개념적으로 성장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긴축 분위기로 인해서 성장 속도도 저하되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냉정해지고 매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직전까지 하하호 하면서 역시 경영진 최고 했던 투자자들도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난 2012년 늦은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는요, 2009년부터 시작했던 뭐 상승장 중에 엔터테인먼트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SM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 당시에 소녀시대 광팬들, 아재팬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에? 펀드 매니저,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애널리스트까지 다 소녀시대 광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자, 2012년 11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3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뭐 기대 이하가 아주 뭐 실망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만큼 실적이 나와야 될 게 그거보다 성장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해서 실망, 투매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주가가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자, 마치 이런 모습은요, 성장주의 굴레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매일같이 끊임없이 고속 성장을 해야 되는 성장주의 아이러니한 덧, 굴레, 업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장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러한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요, 투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최근 증시의 성장주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요, 숫자가, 영업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 점 염두에 주시면서 투자, 냉정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8월 첫 거래일에 힘차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